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및 효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압 변동률입니다. 여기 있는 회로를 보시게 되면 변압기에 대한 등가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차 측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이 2차 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전압 변동률을 얘기를 할 때 부하가 있을 때와 부하가 없을 때의 단자 전압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전압 변동률입니다. 이 부하는 당연히 변압기 2차 측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2차 측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2차 전격 전압 V2N 부하가 있을 시 단자 전압이 V2N입니다. 그리고 부하가 없을 때 무부하 시의 단자 전압을 V2제로라고 합니다. V2제로 빼기 V2N 곱하기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전압 변동률입니다. 자, 다시 부하가 있으시 전격 전압분의 부하가 없을 때의 단자 전압 V2제로 마이너스 V2N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전압 변동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와 Q는 좀 이따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가 플러스면 즉 위상 이 코사인 세타 역률이 지상일 때에는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이 역률이 진상일 때는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앞설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우선 공식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P와 Q가 무엇인지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작성할 때 자꾸 자꾸 써야 되잖아요. 그죠?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혼동만 되기 때문에 다시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를 R 여기를 X 그 다음에 이 단자 전압을 V라고 보겠습니다. 부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공식의 가독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원래는 E2, R2, X2, V2N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공식의 가독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E, R, X, V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V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이고 무부하 시 단자 전압을 제가 V0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이걸 그대로 얘기하기 전에 자, 먼저 전압이 있고 이 V라는 게 있고 부하가 있으면 분명히 여기에는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를 제가 I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I 2N 이렇게 되겠죠. 부하가 있을 때의 전격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R에 걸리는 전압 전격 전압분의 R에 걸리는 전압 IR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이것을 우리는 퍼센트 저항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격 전압분의 R에 걸리는 전압 IR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얘를 퍼센트 저항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얘를 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액턴스에 걸리는 전압을 즉 전격 전압분의 요거 분의 리액턴스에 걸리는 전압 IX 얘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Q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R과 X를 우리는 합쳐서 임피던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을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퍼센트 임피던스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다시 쓰게 되면 루트 저항의 제곱, 그러니까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내용을 또 이해를 해 주셔라.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전압 변동률을 하기 전에 자, E는 여기에서 전압 강화 E만큼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V 플러스 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E는 얘 더하기 얘라고 쓸 수 있대요. 얘에 걸리는 전압은 전압 강화 E라고 쓰죠. 그럼 전압 강화 E는 뭐라고 쓸 수 있나요? 여러분 공부하신 거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무부하라고 해볼게요. 무부하란 얘기는 부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하가 없다는 얘기는 i라고 하는 값이 0이란 얘기예요. 그럼 i가 0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도 0이란 얘기네요. 그 얘기는 무부하시 E와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V가 같다는 얘기예요. 얘가 0이니까 얘랑 같다는 얘기죠. 그럼 무부하시 단자전압은 뭐라고? V 제로다라고 한다고 하죠. 그럼 E와 V 제로는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얘를 V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맞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그럼 여기에서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그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V분의 V0 마이너스 V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V0에서 V를 빼면 뭐예요? 전압 강화만 남겠네.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입실로는 V에 2에 100 이렇게 돼요. 뭐 전압 강화율이랑 뭐 똑같은 식이 되겠네요. 그럼 전압 변동률 다시 한번 쓰면 이 입실로는 V에 이 전압 강화 대신에 이거 써볼게요. 요거 요렇게 IR 코사인 세타 IX 사인 세타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 사인 세타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맞죠? 그럼 얘를 각각 나눠서 써볼게요. V, I, R 요 100 먼저 써볼게요. 100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그죠? V, I, R 100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V, I, X 100 사인 세타 V, I, X 곱하기 100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 얘가 P였지. 그쵸? 아, 얘가 Q였지. 그럼 여기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로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플러스면 지상 역률일 때는 플러스가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마이너스는 뭐예요? 진상 역률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라. 자, 그 다음에 최대 전압 변동률 볼게요. 언제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느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항상 뭐 최대한 뭐예요? 미분해서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압 변동률을 뭐 하면 돼요? 미분해 보자 이거예요. D 세타 D 입실론이 0이 될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D 세타 D 입실론을 미분해 보면 D 세타
뒤에 전압 변동률이 뭐예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예요. 미분해자 이거예요. 볼게요. 자,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그래서 마이너스 P 사인 세타가 되고요. 플러스 Q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코사인 이퀄 0 이렇게 돼요. 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얘랑 얘가 같아야지 0 되는 거잖아요. P 사인 세타랑 Q 코사인 세타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아, 그럼 얘를 한 번 더 적어보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오고 얘는 이쪽으로 오면 코사인 분의 사인 이퀄 P분의 Q가 돼야 돼요. 그쵸? 코사인 분의 사인은 P분의 Q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탄젠트 세타가 P분의 Q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삼각형을 그려보면 여기가 세타. 탄젠트 세타가 P분의 Q가 되니까 얘는 P가 돼야 되고요. 얘는 Q가 돼야 된다고요. 맞죠? 그럼 잘 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요거의 제곱은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에요. 루트 얘는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뭐랑 같아요? 퍼센트 임피던스랑 같은 거잖아요. 이때 최대 뭐란 얘기예요? 전압 변동률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입실론 맥스는 공식은 똑같죠.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P 코사인 플러스 Q 사인 세타. 그럼 여기에서 제가 대입을 해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요거 분의 요거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P 맞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P.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사인 세타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요. 요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P 곱하기 코사인 대신에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P 더하기 Q에 사인 대신에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Q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그쵸?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 되는구나. 근데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뭐예요?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잖아요. 결국엔 얘는 뭐가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된다. 그럼 얘가 최대 전압 변동률이 된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자, 여기 지울게요, 여러분들. 칠판이 부족하니까. 자, 그래서 최대 전압 변동률 입실론 맥스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랑 같고 그 값이 루트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더라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 최대 전압 변동률일 때의 역률은 뭐예요? 코사인 세타. 아까 코사인 세타 얼마였어요? 루트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분의 P. 얘가 역률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해 두셔라.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퀄 1일 때, 즉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 자, 그럼 여기에서 역률 코사인 세타 이퀄 1이란 얘기는 사인 세타는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는 1이고 사인 세타가 0이기 때문에 입실론은 그냥 P가 됩니다. 맞죠? P가 돼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 P는 뭐였어요? V분의 I R 곱하기 100 이거였잖아요. 전격 전압분의,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건 퍼센트 저항강화니까 전압분의 IR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양변에 똑같이 I 위아래 똑같이 한번 곱해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럼 얘는 V I분의 I제곱 R 곱하기 100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뭐죠? 2차측 권선의 저항이에요.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 동손이라고 쓸 수 있어요. 2차측 권선에 발생하는 전력 손실, 동손. 얘는 전격 용량. 그래서 얘는 전격 용량 PM분의 동손 PC 곱하기 100으로도 쓸 수가 있다. 뭐가? 전압 변동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 변동률 했을 때 공식과, 즉 공식은 뭐죠? 여러분들 입실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그리고 얘가 지상이면 여기가 진상이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거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최대 전압 변동률이 P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다. 그때 역률이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분의 P가 된다라는 것과, 역률 1일 때의 전압 변동률은 그냥 얘랑 같다. 퍼센트 저항 강화와 같다. 그 값은 전격 용량분의 동손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압기 효율입니다. 효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입력분의 출력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실측 효율이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실측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변압기에서는 이 실측 효율보다는 규약 효율을 사용합니다. 규약 효율. 이 규약 효율은 입력 대신에 출력과 손실로 표현을 하죠. 손실 분의 출력으로 표현을 합니다. 곱하기 100. 그래서 이 규약 효율을 사용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효율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손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손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손실 PL 이렇게 쓰죠. 이 손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부하손, 부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손실, 무부하손이다. 그리고 부하와 관계가 있는 부하손이 있습니다. 부하손. 근데 여기에서 무부하손은 부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얘를 고정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부하손은 변한다라고 해서 가변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부하손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손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유전체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손실. 그리고 이 철손에서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이 있죠. 와류손. 히스테리시스 손은 변압기 철심을 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pH. 와류손은 P인데 와류손은 철심에 전류가 다시 철심에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회전하는 전류가 생깁니다. 이 회전하는 전류와 철심의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되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철손입니다. 그래서
I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하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손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표유부하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유부하손. 하나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동손은 PC 이렇게 쓰죠. 코일 이렇게 씁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무부하손과 부하손을 합쳐서 우리는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테리시스손. 히스테리시스손. 공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P, H는 비례상수 K에 F에 BM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 쓰게 되면.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 자, 이 상태에서는 이 손실은 주파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전압 E는 여러분 변압기에 가해주는 전압은 어때요? 일정하죠? 어떻다? 일정하다. E는 4.44 FN 파이 M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4.44 F BM N 면적 A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속 파이를 BM 곱하기 면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최대 자속 밀도. 그럼 여기서 보니까 얘가 N은 코일의 감균 횟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면적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와 최대 자속 밀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E는 그냥 K의 FBM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비례상수 K에다가 F의 BM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얘란 얘기네. 그렇죠? 그럼 얘는 여기에서 pH는 K에 F에 여기 F로 나누면 여기는 F의 제곱 BM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F BM 제곱을 F의 F 제곱 BM 제곱 여기 F 하나 없으면 F의 BM 제곱만 남으니까 그럼 얘는 2라고 쓸 수 있다고요. 2 요거랑 같다고요. 2 그럼 얘는 K 2-에 F의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할 때 이 히스테리시스 손은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전압이 일정할 때 히스테리시스 손은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와류손. 와류손 보겠습니다. 와류손 P, E는 K에 T의 제곱, F의 제곱, BM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K에 T의 제곱, F의 제곱, BM 제곱. 그럼 얘를 여기서 보면 얘는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네요. 그렇죠? 근데 얘도 잘 보니까 F의 제곱, BM 제곱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F, BM이 우리 2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얘는 P2는 어떤 K-에 2 제곱으로 쓸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이 전압이 일정하다면 이 와류손은 주파수와 무관해요. 와 무관하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자, 이 히스테리시스 손과 이 와류손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철손이다라고 한다고요. 그랬을 때 교재마다 또는 전공서마다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의 비율이 3대 1의 비율이다.
얘가 80%고 얘가 뭐 20%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히스테리시스 손이 와류손보다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철손의 부분에서. 따라서 히스테리시스 손은 주파수에 반비례하고요. 얘는 주파수에 무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철손이라고 하는데 히스테리시스 손의 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8대2 정도의 80% 정도의 그래서 이 철손 PI라고 하는 것은 뭐에 주파수에 뭐하다? 반비례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언제? 전압이 일정할 때 함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전체 손입니다. 세 번째 유전체 손. 유전체는 변압기에 뭐가 있어요? 절연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체를 다른 말로 얘를 절연체다라고 해요. 절연체. 이 유전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높은 경우에 이 유전체, 즉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체 손실은 얼마가 되느냐? 뭐 P, E, 파이, F, CV 제곱 탄젠트, 뭐 델타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것은 자기학에서 공부를 하실 텐데 어쨌든 유전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동손이네요. 동손. 동손. 이 동손을 다른 말로 임피던스 와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와트. 이 동손은 변압기 권선에서 발생하는 유효 전력인 거죠. I제곱 R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거죠. I제곱 R 와트. 얘를 뭐 PC 이렇게 쓰죠. 동손. 자, 다섯 번째는 표유부하손입니다. 표유부하손. 이 표유부하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선에서 발생하는 손실 이외에 누설자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리가 측정하기 좀 어려운 그런 손실들을 다 합쳐서 표유부하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실에 대한 종류는 이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럼 크게 우리가 이 손실을 뭘로 볼 수 있습니까? 크게 철손과 그 다음에 동손, 다른 말로 임피던스 와트. 그쵸? 이걸로 볼 수 있다. 이거. 그럼 이 철손과 동손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거죠. 방법이. 동손을 측정하는 방법은 바로 단락 시험을 통해서 동손을 측정할 수가 있겠고요. 철손은 무브와 시험, 뭐 얘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개방 시험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변압기 등가회로를 알아야 돼요. 그럼 변압기 등가회로를 제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자 회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뭐 변압기 등가회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셨으니까 여기는 G, 여기는 B 맞죠? 그리고 여기에는 R1, 여기에는 X1,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R2인데 뭐의 R2예요? A의 제곱 R2,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X2, A의 제곱 X2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변압기 등가회로는 이렇게 돼요. 변압기 2차 측이 개방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자,
자, 여기 흐르는 것은 철손 전류 II가 되고요. 여기는 자석을 만드는 자화 전류 I 파이가 되고 여기는 여자 전류 I 제로가 돼요. 여기가 입력측이 되겠죠. 자, 입력측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자, 보겠습니다. 전압계를 하나 이렇게 달아볼게요. 전압계. 그리고 전류계를 여기다 이렇게 전류계를 하나 달아볼게요. 그럼 전압과 전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여기에 전압을 전류와 그 다음에 전압을 측정해서 이렇게 연결한 자, 얘를 우리는 전력계 세 개를 하나 달아볼게요. 전력계 전압, 전류, 전력계 이렇게 달아본다 이거. 그리고 여기를 전압을 가변할 수 있는 전원을 보자 이거예요. 이 내용을 한 번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을 얘기하겠습니다. 개방 시험은 이 변압기 2차 측을 지금 개방한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개방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회로도에서 보시게 되면 2차 측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류가 흐르나요? 안 흐르나요? 얘가 흐르지 않아요. 맞죠? 흐르지 않는다. 않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압을 증가시켜요. 전압을 증가시켜서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뭐가 될 때? 바로 정격 전압이 될 때. 뭐가 될 때? 정격 전압이 될 때. 여기 정격 전압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을 가변시켜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정격 전압이 될 때 이 전력계가 지시하는 것이 철손인 거예요. 다시 2차 측을 개방하고 그럼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전류는 어디 흘러요? 이거밖에 안 흐르잖아요. I0, II, I 파이. 그 중에 이것만 유효 전력만 측정하는 거니까 다 여기에 나타나는 건 뭐겠어요? 철손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무부하 개방 시험에서는 2차 측을 개방하고 전압을 증가시켜서 여기에 전압이 변압기 정격 전압이 될 때 이 전력계가 지시하는 것이 바로 철손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변압기는 1차 측, 2차 측 중에 어디가 1차 측이에요? 전기를 공급하는 데가 1차 측이에요. 그때 요 무부하 시험일 때에는 요 전압계를 어디에 연결하냐면 저압 측에 연결해요. 왜냐하면 저압 측이 전압을 측정하기가 더 용이하니까. 우리가 고압을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저압을 만드는 건 쉽고. 그래서 여기를 뭐예요? 여기가 저압 측이 되고 여기가 2차 측이 고압 측이 돼요. 언제? 개방 시험 시.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시험을 볼게요. 단락 시험은 2차 측을 여기를 단락을 합니다. 이렇게 2차 측을 이렇게 단락을 해요. 단락을 하고 근데 이 단락 시험할 때는 여기가 이제는 저압이고요. 여기가 고압 측이에요. 거꾸로 해야 돼요. 자, 2차 측을 단락을 하고 전압을 증가시켜서 이게 이제는 요 전류계에 정격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뭐가 흐르게 한다고요? 정격 전류가. 정격 전류가 흐르게 한다고요. 근데 여기를 단락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은 상당히 미미해요. 그렇죠? 단락시키면 전압을 조금만 올려도 전류가 확 커지잖아요. 즉 단락을 시켜놓고 여기에 정격 전류가 흐르게끔 이 전원을 조정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전압이 어떻다고요? 아주 작다고요. 그럼 이 전압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아주 미미하겠죠. 왜? I는 YV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작으면 전류가 작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비해서 얘는 뭐하다? 미미하다고요. 뭐 어떻다? 미미하다고. 그럼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다 이렇게 흐른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고요. 아, 그러면 여기에 얘와 얘에 의한 손실이 이 전력계에 나타나겠네요. 그죠? 그게 바로 동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전원을 어디에 연결해요? 고압 측에 연결해요. 왜? 고압 측의 전류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수월하게 측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단락 시험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부하 시험은 2차 측을 개방하고 1차 측의 전압이 정격 전압일 때 이 전력계가 지시하는 것이 철손이고요. 단락 시험은 2차 측을 단락하고 1차 측 전류계가 지시하는 전류가 변압기 정격 전류일 때 이 전력계가 지시하는 게 동손이다. 그것을 우리는 임피던스 와트다라고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무부하 시험일 때는 이 전원이 저압 측이고 단락 시험할 때는 이 전원이 고압 측이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단락 시험은 어디를 단락하잖아요. 그죠? 얘는 저압 측 단락. 그쵸? 얘가 2차 측인 거예요. 자, 개방 시험일 때는 고압 측 개방.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철손과 동손을 측정할 수 있는 무부하 시험이나 단락 시험에 대한 측정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압기의 효율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측 효율과 규약 효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변압기에서는 이 규약 효율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그래서 이전에 손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규약 효율에 대해서 구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력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출력을 얘기하기에 앞서 부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변압기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변압기의 용량이 1000 VA라고 보겠어요. 1000 VA. 변압기의 용량이 1000 VA다 이거고요. 변압기의 2차 측에 걸리는 전압이 예를 들어 100V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하를 걸었을 때 만약에 전부하이다. 전부하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용량을 100% 다 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얘가 100V이고 얘가 전부하라고 하면 여기에 10A의 전류가 흘렀을 때 1000VA가 되는 거죠. 즉 전부하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10A가 흘렀을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하에서 I2N이라고 하는 것은 자 I2N이 2차 정격 전류. 그러니까 얘가 정격 전류인 거면 정격 전류가 10A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하. 그러니까 전부하라는 건 변압기가 전 용량으로 운전하는 것을 전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압이 100V면 10A일 때 전부하. 즉 정격 전류는 10A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하가 500VA짜리 부하를 연결했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용량은 500VA이고 100V니까
5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때 I는 5A가 되는 거죠. 그쵸?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자, 부하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하율. 부하율은 어떠한 교재는 M, 어떠한 교재는 M분의 1 이렇게 씁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M이라고 쓰든 M분의 1이라고 쓰든 그게 그 자체가 그냥 부하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M분의 1보다는 M이라고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M 부하율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용량분의 부하의 용량이죠. 부하 용량. 부하 용량. 그러면 얘를 식으로 한번 적게 되면 전격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압기의 용량인 거죠. 자, 이때 전압을 제가 편의상 V2N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2차 전격 전압. 그럼 용량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V2N. 맞죠? 전류 I2N. 전격 전압. 전격 전류에다가 여기는 역률이라는 것도 있죠. 출력은 역률. 우리가 유효 전력을 쓰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부하 용량은 V2N 현재의 전류 I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코사인 세타. 실제는 부하율은 사실은 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역률이 다르기 때문에 부하가 있을 때와 부하 없을 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빼겠습니다. 나중에 출력 얘기할 때 역률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아, 그러면 얘가 부하율이구나. 변압기 전격 용량에 대한 부하의 용량. 맞죠? 그럼 여기에서 V2N, V2N이 어때요? 동일하니까 약분이 돼요. 그럼 얘는 10분의 5가 되네. 10분의 5. 부하율 50%, 뭐 0.5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하율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얘가 전격분의 부하의 전류가 부하율이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라. 자, 부하율에 대한 이해를 하셨고, 자, 그러면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달려 있을 때, 우리가 효율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부하율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거고, 자, 볼게요. 그럼 얘에 대한 출력은 V2N I죠, 그죠? 부하에 흐르는 전류니까 얘는 변압기가 전부하로 운전할 때 I2N이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건 I가 되겠죠. V2N I 출력 역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얘가 바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맞죠? 그럼 얘를 효율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효율은 출력은 V2N I 코사인 세타. 그쵸? 출력은 V2N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나요? 자, 플러스. 여기 손실이네. 손실은 뭐가 있어요? 철손과 동손. 철손은 우리가 PI라고 쓰고요. 동손은 여기에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잖아요. I제곱 I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곱하기 100분율. 이게 뭐예요? 바로 효율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식으로 한번 다시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형을 해볼게요. 자, V2N I 코사인 세타 플러스 P I 플러스 I의 제곱 R 이렇게 적고요. 얘도 V2N I 코사인 세타 곱하기 100 변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요 식에 요만큼에다가 똑같이
I to n 곱하고 나눠줘 볼게요. 그래도 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쵸? 식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I to n 제곱 I to n 제곱을 똑같이 곱해주고 나눠볼게요. 그래도 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얘도 I to n으로 나눠주고 I to n을 곱해볼게요. 그래도 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게 부하율 m, 여기도 부하율 m. 그럼 얘는 부하율의 제곱이네요. m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쵸? 아, 그럼 얘는 효율은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이타는 m v2n i2n 코사인 세타 정격 용량의 역률 코사인 세타 플러스 철손 pi 맞죠? 플러스 자 여기는 m제곱이에요. 자 여기 보면 i to n 제곱 r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얘는 전 부하시 동손이에요. 이 전부하시 동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변압기가 풀부하로 변압기 전격 용량으로 운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가 동손을 전부하 동손이라고 한다고요. 얘를 PC라고 써요. PC. 잘 아셔야 돼요. PC. 전부하 동손. 이렇게 됩니다. 자, M. 그렇죠? M. 전격 용량 P. 코사인 세타.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효율 공식이 되더라. 이 식으로부터 이 단계를 거쳐 이러한 식이 나온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미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암기하시기나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최대 효율이에요. 최대 효율. 최대율은 우리가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대 효율 조건 볼게요. 최대 효율 조건은 바로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예요. 철손과 뭐가 같을 때? 동손이 같을 때.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철손은 뭐죠?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다르게 얘기하면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손은 얘가 철손이잖아요. 얘가. 맞나요? 얘가 철손이잖아요. PI equal 얘가 동손인 거죠. M제곱 PC.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PC가 뭐라고요? 전부하 동손이라고요. 전부하 동손.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철선과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되고 PI는 M제곱 PC로 쓸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 최대 효율이 되는 부하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M. 이걸 M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루트 PC분의 PI가 됩니다. 그렇죠? PC는 뭐라고요? 전부하 동손. 최대율이 되는 부하율은 M은 루트 PC분의 PI가 된다. 아, 그러면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자 이거예요. 증명을 해보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최대는 뭐예요? 항상 얘기할 때 미분에서 0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분에서 0이 되는 거. 그럼 얘는 DI에 D이타를 미분하면 되겠구나. 효율을 전류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 미분해보자 이거예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DI에 D. 자, 효율 공식이 어떻게 돼요? V2NI 코사인 세타 플러스
pi 그쵸? 플러스 i 제곱 아래 v2n i 코사인 세타 이거잖아요. 그럼 얘를 i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 근데 역률은 여기에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를 1로 봐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을 해보면 여러분들 미분 공식 이거를 여러분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뭐 간단하게 g분의 f를 미분하면 g 제곱 f 프라임 g 마이너스 f g 프라임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미분 공식입니다. 얘는 v2n i 코사인 세타 플러스 pi 플러스 i 제곱 아래 제곱이 되고요. 자, 얘를 i에 대해서 미분하면 v2n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를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v2n i 코사인 세타 플러스 pi 플러스 i 제곱 r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참고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f v2n i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제 얘를 미분하면 돼요. i에 대해서 미분하면 v2n 코사인 세타 플러스 pi는 상수니까 0. 얘 미분하면 2ir 됩니다. 요렇게 이퀄 0. 요걸 만족하면 돼요. 그럼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이 되면 되죠. 분자가 0이 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요 분자가 0이 되도록 하면 되겠다. v2n 적어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똑같이 v2n 그러니까 얘 없앨게요. 이렇게 양변을 나눈다 이거예요. 요거 없이.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얘도 제가 없앨게요. 그래도 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자, 여기부터 써보면 v2n i 코사인 세타 플러스 pi 플러스 i 제곱 r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i만 남네요. v2n i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i 제곱 r 요거 i랑 요거 곱하면 i 제곱 r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이퀄 0 되겠다. 자, v2n i 코사인 세타 v2n i 코사인 세타 요거랑 없어지게 돼요. 맞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돼야 되네. 제가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ir. 그럼 얘는 남아있는 게 보니까 요거 남아있네. pi. 얘랑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i 제곱 r 이퀄 0 돼요. 그럼 이 식을 통해서 pi는 i 제곱 r이랑 같으면 된다. 그럼 얘는 뭐죠? 얘가 바로 철손인 거고, 그렇죠? 얘가 뭐다? 동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나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나온 거다 이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이 유도 과정을 뭐 여러분들 해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최대 효율이 되는 뭐도 있겠어요? 역률이 있겠다. 맞나요? 최대 효율이 되는 역률 어떻게 하면 돼요? d 세타 d 이타 이퀄 0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얘는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고 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 직접 해보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d 세타 d 이타라고 하는 값은 세타 이퀄 0일 때 최대 효율이 되고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 이퀄 1, 즉 역률이 1일 때 최대 효율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효율에서 24시간
효율에 대해서 공식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타는 자 M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PI 플러스 M제곱 PC 분의 M P 코사인 세타 곱하기 100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얘는 24시간 출력이 되면 되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24시간 출력을 넣어주면 되고요. 자, 얘는 24 곱하기 PI가 되겠죠. 이 철소는 변함이 없으니까. 동선도 각 시간대별 부하율의 m제곱을 해서 PC를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도 24시간 동선만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24시간에 대한 효율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효율에 대한 공식 꼭 기억해 주시고 최대 효율이 되는 조건은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인데 PI = M제곱 PC 그때 부하율이 루트 PC분의 PI다. 여기서 말하는 PC는 전부와 동선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